예,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됐죠. 그동안에 제가 일이 좀 많아서 강의를 못 해드려서 되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오늘은요,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제 32번, 그죠? 32번을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자, 32번에 보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그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은 3번이에요. 3번 설명드리고 또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 해설할게. 자, 3번 가보자. 자, 3번에 보시면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은 수사 과정에서 적용되므로 이렇게 나왔는데,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다 해당됩니다. 자, 그 재판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문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이 경우에는 틀린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위법 수입 증거 배제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죠? 308조 2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이거든요. 그래서 재판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공판이라는 것은 공개된 재판을 갖다 줄여서 공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좀 적어볼래요? 거기다가 공개 금지 사유 뭐 나왔는데, 어디서 보장하고 있냐면 헌법 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적어놓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 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또 법원 조직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개된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것은 그 위반 사실이 큽니다. 그래서 요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반드시 요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공판이라는 건 공개된 재판을 줄여서 공판이라 그러는 건데,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해갖고 거기서 증인신문을 해갖고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법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 3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적법 절차의 실질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님이 중요해. 그죠? 실질 내용은 침해한 것이 아니랍니다.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어떤 사정이 존재해야지 돼요. 그것은 검사가 입증한다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좀 적어보실래요? 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판례가 뭐냐면 2009 도에 10412. 제가 여기다 적어볼까요? 네,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2004. 여기 이렇게 적자. 여기 좀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적어보자. 여기다가 판례 번호를 적어볼게요. 자, 2004도에 이게 왜 영어로 나오고 난리냐? 2004도에 자 10412. 자, 요 판례를 좀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2004도에 10412. 자, 이 판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갖고,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때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보시면 여기다 써볼게요. 구라는 거 적어놓고 특이라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그 예외에 해당할 때는 구체적이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거, 이것을 검사가 입증해야지 돼요.
그렇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두시고요. 맞는 얘기다.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위법한 제1차적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면, 자, 희석의 동그라미, 단절의 동그라미 하세요. 자, 비록 1차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2차적 수집 증거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단절되어서 끊어졌어. 아니면 희석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쩐다는 거야. 진술 증거나 비진술 증거 구분 없이 뭐예요? 2차의 증거 능력이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차 위반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진술 거부권 고지라든지 아니면 미란다 원칙 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사관이 깜빡하고 그걸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막 경찰서에서 나는 왜 죄 없는데 끌고 왔냐 이 새끼야 뭐야 하면서 경찰 죽일 놈들 하면서 막 행패 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이제 피의자를 갖다가 좀 제압하고 좀 혼내주고 이렇게 진정시키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간혹 가다가 수사관들이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시간적으로 한 달이나 2달 정도, 석 달 정도 있었다든지 여러 시간적으로 어쨌든 이격이 벌어졌을 때, 그죠? 여기다 적어봐. 단절이라는 거에다가 시간적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대구 할머니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11개월 이상 떨어진 시점에서 그 어떤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절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범행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술을 갖다가 받아냈을 경우, 이 경우에는 희석 또는 단절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1차적으로 위법한 증거 수집을 했다 하더라도 자,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가 지금 단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예, 단절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어권에 있어서 피의자가 그 방어권에 있어서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그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희석 또는 단절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작정 위법 수집 증거라 해갖고 다 배제하고 기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조금만 위법이면은 막 펄펄 뛰면서 이거는 잘못된 수사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번 봅시다. 4번에 보면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 절차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란 이익이란 비교 형량을 하여, 그죠? 증거 능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경우에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하나 잊어먹었어요. 핸드폰을 잊어먹었는데 그때 저 앞집 사람이 나하고 같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폰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길거리에서 보니까 내 폰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방에 뚝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의심이 갔는데 그 사람한테 가갖고 이봐, 당신 내 거 핸드폰 갖고 있어? 했더니 몰라요. 내가 당신 핸드폰을 왜 갖고 있습니까? 하고 잡아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예를 들어 갖고 그 사람을 쫓아가갖고 가방을 강제로 열어갖고 자기 폰을 갖다가 찾은 경우 있잖아요. 내 폰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어떤 그런 공익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아까 얘기했지만 남의 가방을 함부로 지금 뒤졌잖아요. 자, 이 경우를 갖다가 비교 형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한 그 범죄 행위라는 거하고 피의자의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거하고 비교 형량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큰 위반을 하지 않고 이 공익 실현이라는 것이 더 중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도둑놈한테 강제로 가방을 열어갖고 갖고 온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증거로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깨끗하게 또 지울게. 이제 5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에 보면은 위법 수집 증거는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그거 당연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위법 수집 증거는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전부. 그리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예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위법 수집 증거는 어찌됐든 탄핵 증거나 아니면 뭐 동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매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판례를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준비해온 화면이 있는데, 자, 깨끗하게 봅시다. 판례 번호는 이렇게 나와요. 자, 2008도에 11437이라 그래갖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및 그 판단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떤 내용을 판시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역시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다만이 중요해. 여러분들은 그 예외적인 사유를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만부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자, 다만이라는 거 한번 우리 공부 한번 해봅시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증거의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의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질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자, 유죄의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법 수집 증거라 해갖고 다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단서를 달아놨죠. 그죠? 다만 어쩌다는 거야. 깨끗하게 해보자. 여기 나와 있지만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관의 어떤 절차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예. 적법 절차의 원칙과 치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정의 실현,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위법 수입 증거라 해갖고 애당초 처음서부터 다 부정하진 않는다는 거야. 특별한 어떤 단서가 뭐라 그래야 돼요?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인 어떤 조건이 된다면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넓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다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자, 그 증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존재해야지 되고요. 그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또 한번 봅시다. 여기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대법원 판시 내용이,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위법하게 수집된 제2차적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한다면은, 그죠? 가능은 하다. 그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있죠? 예컨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 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죠? 이후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됐습니다.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 최초의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은 비록 그것이 뭐예요? 위법 수집 증거, 위법하게 수집된 제2차적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뭐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자백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임의로.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또 됐어요. 그리고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상태에서 선서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뭐예요? 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판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그 문제에서 다시 한번 가보자. 이 문제에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관련돼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해갖고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에 단서가 달리죠. 그죠? 무작정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위법수집 증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 뭐라 했었어요? 그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입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그죠? 특별한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입증은 누가 해야지 돼? 검사가 입증해야죠. 그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최대한 요거 문제 계속해서 해설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수업 듣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죠? 뭐 비록 15분짜리 수업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 365일이면 그것도 365문제잖아요. 엄청 큰 거죠. 아,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이 문제, 기출문제 출력하실 분은요, 네이버 카페 이선주 경찰공부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출력할 수가 있어요. 출력하시면 됩니다. 거기 제가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에 형사법하고 기출문제, 각종 기출문제 거기 다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